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건을 안 보기 시작한 IT 업계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도 그렇게 조건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제가 체감한 IT 업계는 그랬거든요. 제가 디지털 대학교 나오고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오는 학교인데 그렇게 막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잘하고 그러면 애초에 이력서에서 그게 싫으면 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는 실력이랑 경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은 내 실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은 실력이긴 해요. 그러니까 경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부르잖아요. 근데 말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야. 그 뭐 약간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했는데 디테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짜로 그냥 좀 별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어쨌든 경력이 있으면 좀 아무래도 좀 더 친화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팀노바 졸업생들한테도 일단은 중소기업 가서 중소기업 가서 한번 경력을 좀 쌓으면서, 어차피 기술이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간다고 해서 많이 다르진 않아요. 웹서버도 똑같은 거 쓰고 프레임워크 똑같은 거 쓰고, 뭐 대기업에서 리액트 쓰고 대기업에서 스프링 쓴다고 해서 중소기업에서 스프링 안 쓰고 리액트 안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도 대기업에서 한다고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죠. 뭐 내부 뭐 모바일 디컴파일링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난독화하는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놓긴 하는데, 그 기찬 팀장님도 실력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근데 기찬 팀장님도 원래 그 모바일 그 보안 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팀노바 졸업하고 그 모바일 보안 쪽도 중소기업에서 컨설팅하는 경우 많아요. 저도 이제 보안회사 있었었고,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이 대기업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대기업의 보안이 사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인 거야.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같이 협업하고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삼성 SDS랑 이런 적도 있고 막 여러 곳에서 많이 했어요. 뭐 그 내가 만든 게 막 NC소프트 쪽에 이렇게 하청으로 들어온 케이스도 있었고, 근데 막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고객사가 대기업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막 어떤 이거 갖고 너무 경계를 강하게 나누기보단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수준 있게 일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강조하고, 얘들아 일단은 해외 기업을 가고 싶든 아니 구글에 가고 싶든 어디에 가고 싶든 순차적으로 하자. 이게 너희들이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두 친구의 케이스는, 한 친구는 처음에 중소기업으로 갔고요. 중소기업 갔다가 그 다음에 카카오로 가더라고요. 카카오로 이직했고, 그리고 한 1년 일하다가 카카오에서 이제 독일 딜리버리어로 갔어요. 그 친구가 한 명 있고, 또 한 친구는 중소기업에 갔다가 거기서 인정받고 있다가 뱅크샐러드로 갔어요. 그리고 뱅크샐러드 갔다가 아디엔으로 갔어요. 이 친구는 팀노바의 인터뷰 검색하시면 그 여자애거든요. 여자아인데 그 친구 인터뷰가 있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또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네덜란드 아디엔이 페이팔을 밀어냈어요. 이베이 결제 시스템에서 페이팔 말고 아디엔을 메인으로 할 정도로 기술력이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네덜란드 회사인데. 그래서 지금 아무튼 제일 핫한 결제 시스템 중 하나인데, 글로벌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런 회사도 가고 할 정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가 알려준 대로 하는 친구는 다 잘 됐거든요. 저희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이런 조건을 생각보다 안 본다는 걸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부터 그 딥러닝을 기법을 이용한 가짜뉴스 탐지라는 주제로, 이걸로 우리나라 최고로 큰 학회거든요. 저 한국정보처리학회. 여기서 2018년도 최고 논문상 받았어요. 최우수 논문상 받았고, 이제 이게 한 팀만 딱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되게 많이 그 나왔던 대회인데, 이때부터 저희 여기에 이제 비전공자 친구들도 많았고, 여기 고등학생도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메인으로 한 친구는 제일 저자는 맨 앞에 있는 친구긴 하지만, 이 친구도 학사였죠. 학사인 레벨의 친구들로도 석사 이상 나온 대회에서 1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006년 전부터 이미 수준이 되게 높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비전공자거나 평범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같이 교육을 한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저희가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준 있게 했는데, 이런 입장에서 제가 리서치를 하고 생각보다 조건을 많이 안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시면 좋아요. 계속 옛날부터 강조를 했거든요. 자바 관련해서 일단은 대기업 수요를 볼게요. 자바 관련해서 대기업으로 필터링을 한 게 366건입니다. 여기서 제가 학력 무관으로 필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222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학력보다는 당신의 경력과 당신의 실력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어설픈 그런 기업들도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고요. 그리고 코오롱 그룹, 넥슨, NHN, 넥슨 특히나 게임 회사들은요, 진짜 비선별 인원, 시네탑의 비선별 인원 마냥,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그냥 고졸인데도 진짜 잘하는 게임 개발자들 진짜 많아요. 저도 살면서 선배들 중에 와, 저 사람 지린다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진짜 막 그러니까 학력이랑 상관없이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저 옛날에 그 회사에 있을 때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누군지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애라. 개발 업계 좀 유명한 애인데 그 친구도 그 당시에 고졸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잘해요. 손 엄청 빠르고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두각을 나타내던 친구여가지고 엄청난 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도 뭐 대기업 그냥 자기가 가려면 막 가고 그러던데. 병특하다가 만난 친구죠. 그러니까 지린 애들 많아요. NHN 되게 네카르컵의 당토급이잖아. NHN 이런 급이 보면은 생각보다 SK도 있고 효성,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 중 하나죠. 넷마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력을 잘 안 본다니까요. 웅진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학사를 무조건 나와야만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같은 실력이면 학사 나온 사람들이 더 낫죠. 그런데 같은 실력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는 진입장벽이 좀 높아진 느낌이에요. 저희는 되게 이번에도 뭐 그 계약하러 가거든요. 계약하러 이번에 그 저희 최근에 저희가 졸업생이 소수정예로 하다 보니까 한 명마다 한 명 하면 좀 한 땀 한 땀 저희가 코칭하는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졸업생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거기서 오는 좀 이렇게 베네핏이 되게 명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프리미엄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이 되게 되게 편하게 가고 있어요. 요즘은 되게 졸업생들이 좀 편하게 그렇게 가게 됐네요. 한 5명 정도는 최근에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하고 바로 그 기업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다른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도 되게 괜찮은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고, 거기에서 좀 되게 어려운 파트 쪽에서 신사업들 있죠. 개발자 구하기 되게 애매한 사업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인공지능인데 비전인식으로 어떤 무언가를 어떤 이 회사에 맞게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자체 연구가 필요한데 그거는 연구도 되고 개발도 되는 친구를 원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그럴 때 팀노바 팀원들을 이제 앞 팀에서 다른 팀에서 썼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그래서 추가 채용 한 명 하시더니 2명 뽑아 가셨는데, 추가 채용 한 명 하시더니 그 친구도 마음에 들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또 하신대요. 그래서 그 회사가 좀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두 친구를 일단은 처음으로 더 뽑고 이제 더 수요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두 친구가 이제 계약을 하러 가는데 좀 어려운 거를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사람들의 스펙을 잘 안 보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춘추전국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국비지원 나와서 어떤 단기간의 교육을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복합적이고 너무 여러 가지가 이제 너무 섞여 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기 교육보다는 확실히 장기 교육을 명확하게 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 훨씬 유리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거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 시장에 계속 있으면서. 그래서 팀노바 같은 경우는 그냥 구직이 예전보다, 물론 이제 막 쿠팡이 막 6천 불러가지고 막 네카라쿠베 당토에서 막 주가 막 오르고 개발자 막 뽑을 때는 그때만큼은 막 이렇게 돈이 많이 오르고 막 그러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한 6,300, 6,400으로 갈 친구였다면 지금 그래도 한 5천 막 5,600, 700 정도는 갈 수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팀노바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도 지금 AI 쪽이 수요가 폭발을 하는 중이라서 그 AI가 보시면 수요가 여전히 4,000건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친 거예요. 사실 이거 진짜 미친 수요예요. 자바, 우리나라 거의 제일 개발자 많은 자바가 3,300건인데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지금 그냥 미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면 AI 개발하는 친구들은 연봉 진짜 더 많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근데 요즘 AI를 잘하려면 결국에는 멀티플레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 교육했던 이 대회에서 이제 최우수 논문상을 탄 이 친구들도 그때도 비슷하게 교육을 받았고, 결국엔 그렇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참 그냥 오랫동안 좀 우리도 에르메스 막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그 가죽들 선별해가지고 만들고 이런 거에 특별함을 느끼듯이 이제는 좀 진입장벽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저희 이렇게 집안에 간호사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그 친척 누나가 간호조무사인데 간호조무사 다닐 때 저희 집에서 다녔어요. 그 저 어렸을 때. 그때 공부할 때도 1년?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누나가 거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도 1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하물며 개발자는 1년도 공부를 안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항상 의문이 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시간에서 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특이하고 막 특별하고 막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구직을 하는 시대보다는 확실히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진입장벽을 좀 뚫으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할 거 없는데 그냥 뭐 개발자는 해볼까, 이렇게는 이제는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진짜 정말 깊이감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막 의료나 이런 것도 진짜 대단한 거고 막 그렇지만 그분들 못지않게 정말 깊이감이 있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고, 진짜 저도 학생들 코칭하면서 버거운 게 진짜 뭐지 저건 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저건 또 저런 분야는 또 저렇게 해석을 하네. 와, 저건 어떻게 또 해석하고 있지? 하물며 블록체인만 봐도 무슨 코인이다 막 나오는데 알고리즘이 다 달라요. 이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때랑은 지금은 세계관이 너무나 확장돼서 해석하는데 너무 막 버거워요. 이게 진짜 버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또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다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가 한 번에 하나 정도의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기도 힘든데, 팀노바에서는 일단은 하나를 잘하려면 근본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게만 잘하면 되게 괜찮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만들 수 있고, 그 이상의 레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레벨은 이 사람이 그 업계에서 딱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지향점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성향이라서 좀 이렇게 클래식한 지식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뭐 하나의 여기 뾰족 튀어나온 장르라고 하면 여기는 뭐 블록체인이고 여기는 뭐 이게 서비스 개발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 세 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공통 부분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교집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기를 강화를 시켜주면 이제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만큼 또 공부를 졸라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개고생이죠. 근데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위기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위기감을 느끼고 사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무서움을 느끼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성장을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어느 정도 고통이 있는 게 맞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제는 오랫동안 좀 공부를 하고 제대로 배워서 가는 게 좋은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10년 전에 만들 때만 해도, 그때도 저희가 기간이 한 8개월에서 1년이었거든요. 그때도 나름 경량화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이게 되게 심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한 6개월, 7개월 교육시켜도 어느 정도 적당히 취업은 시킬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졸업생 그때 한 3천 정도? 3천 사이로 그 당시에 10년 전이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기존 다른 그때 막 초봉이 2,200 막 이럴 때니까 3천만 가도 초봉치고는 높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시장이 또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 당신의 조건을 보기보다는 당신의 실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IT 업계가 뭐 옛날부터 사실 뭐 그냥 개발을 잘한 사람을 그냥 뽑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이런 학력이어야 뽑는다 이런 거는 되게 안심했거든요. 언제부터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인 것처럼 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C만 해도 보시면은 뭐 기업 형태 이런 거마도 그러니까 5,100건이잖아요. 5,100건에 학력 무관 치면 2,500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학력보단 경력이나 당신이 얼마나 하는지를 보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C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거 좀 섞였네요. 이게 카테고리로 봐야 되나 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가 이렇게 5,000건 있을 리가 없는데. C 랭귀지 스킬로 이렇게 검색하면 4,300건 정도고 여전히 C를 많이 뽑죠. 근데 원래 자바가 C보다 많았었는데 오씨 요즘 좀 바뀌었네. 근데 이게 C가 그냥 좀 이것저것 섞여 있네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게 명확하게 안 나눠졌네. 이거는 좀 카테고리 좀 믿기가 좀 그렇고. 자,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수요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팀노바에서 교육받은 스타일의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예전에는 진짜 많이 하도 뚜까 맞아가지고 그냥 아니 교육 잘 해가지고 진짜 시장에 맞게 해가지고 연봉도 높게 많이 보냈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어야 됐나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되게 안 이뻤는지 되게 그 당시에 구설수에 많이 오르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때 저는 좀 논리적 성향이라서 그런가 그냥 뭐 잘 교육해서 고연봉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원래 시장이 저랬어요. 원래 저랬는데 제가 그냥 오늘 좀 약간의 어그로를 끌려고 조건을 안 보기 시작한 IT 업계라고 하는데 근데 원래 조건을 많이 안 봤던 IT 업계가 맞아요. 특히나 개발자 쪽은 좀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저 믿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 좀 내가 좀 험난한 길을 걷고 내가 좀 힘들게 공부를 하신다 생각을 해도 다 그거 저 면접 볼 때 그리고 일할 때 다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 믿고 해보세요. 저도 갈아 넣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한 4, 5년 전 막 약간 23, 22살 때 그냥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노트북 돈도 없지. 그때 학생들 과외에서 한 달에 막 80만원, 막 80만원, 막 이렇게 160만원 사이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없는 돈에서 노트북 흰둥이 그 50만원짜리 주고 사가지고, 그 중고로 사가지고, 흰둥이, 맥북 흰둥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 사가지고 iOS 개발하는데 너무 어렵지. 문서도 없고, 다 해외 문서밖에 없고, 스택 오버플로우 보고 막 이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스택 오버플로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때거든. 스택 오버플로우 막 보고 막 그죠. 아무튼 개고생하면서 iOS 게임 만들어가지고 진짜 갈아 넣었어. 1년 가까이 갈아 넣었죠. 그냥 고시생보다 더 고시생스럽게 살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날 알아주겠어 했는데 알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거를 다 비슷한 엔지니어니까 기술적으로 이거는 이런 부분은 되게 힘드셨겠네요 막 얘기도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되게 그래도 병역특례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느꼈어요. 내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개발에 재능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노력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고 저 이제 학생들 보면서도 항상 제가 좀 학생들 보고 오히려 역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학생들도 자기가 재능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그런 거 관심 없어. 이 친구가 얼마나 의지가 있고 얼마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한지에 훨씬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좀 공부하는 양이 좀 많이 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이후로 일정 수준 이상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구직하고 뭐 일하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꼭 공부를 하시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